자, 우리 작년에 풀었던 모의고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3년도 6월 모평 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점짜리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먼저 보면 표는 수소 원자의 서로 다른 오비탈,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제 각각의 오비탈들이 주어져 있을 때 n과 l 값의 각각의 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 nl이라고 쓸 때 얘들은 모두 다 2, 그리고 L 같은 경우는 0, 1, 0,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2 플러스 L, 2L 플러스 1이 0, 1이 되기 위해서는 L 값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1인 것들은 모두 다 S오비탈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근데 얘네들은 다 L 값이 빵이기 때문에 N과 L의 합이 되려면 나가 3S, 그럼 가는 2S가 되면서 이 두 개 합이 2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2S, 3S 다 썼을 때 N 플러스 L 값이 3이 될 수 있는 것은 2p 오비탈밖에 없죠. 그럼 라가 자동으로 3p 오비탈이 되면서 2 곱하기 1 플러스 1이 b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라는 2p다. 틀리죠? 3p죠. 그 다음 a 플러스 b는 2 더하기 3 해서 5이다가 맞고요. 자, 그 다음 디귿, 에너지 준위는 나가 다보다 크다. 그러면 3S가 2P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만약에 3S랑 3P랑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얘네들의 주양자 수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7번부터 보면 7번 보니까 그림은 1, 2주기 원소 W에서 Z로 이루어진 물질 각각들이 지금 나타나져 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른쪽 거 먼저 보면 Z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X, 얘가 Y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Z는 지금 3개의 공유전자쌍이 형성하는 질소, X는 지금 2개를 형성하는 수소, 그리고 Y는 1개를 형성하는 H. 앞에 게 산소고요. Y가 수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XY-는 OH-를 의미할 것이고요. 그럼 W 플러스는 아마도 1쪽이겠죠. 그럼 2주기 1쪽이니까 얘 자체가 리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W와 Y, 리튬과 수소는 같은 족 원소이다.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Z2, 질소 에는 삼중결합이 존재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디귿 Y2, X2, H2O2의 공유전자쌍수 분의 비공유전자쌍수는 1이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그리는 거 연습했는데 일단 중심원소로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이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 먼저 깔고 수소를 이렇게 한 개씩 연결되게 깔아준다면 여기 산소와 산소끼리 결합에는 한 개만 존재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공유전자쌍수는 3개고요. 그럼 비공유전자쌍수는 오로지 산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산소가 결합을 할 때는 산소 원자 1개당 비공유 전자쌍수를 2개 가지기 때문에 얘들은 3분의 4가 되면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그다음 8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금속 X와 Y의 산화환원 반응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Xn 플러스 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Y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Y 플러스가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X 자체는 지금 환원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얘들이 틀린 설명일 거고요. 그럼 지금 Y는 결과적으로 얘 자체가 산화됐습니다. 그 말은 Y가 지금 환원제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 자체가 산화되었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디귿. M은 2다. 자, 그럼 얘들은 지금 우리가 얘를 n몰만큼 반응을 시켰더니 얘가 x고요. 결과적으로 y 플러스가 2n만큼 생겼죠. 여기서 움직인 전하량의 양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곱하기 m은 2 곱하기 1이다 라는 값이 나오니까 m이 2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9번 보면 표는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고 이때 X에서 Z의 원자 번호는 각각 8부터 15, 즉 2주기 16족부터 3주기 15족까지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 Y, Z에서 보면 S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X가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들은 4분의 4 또는 6분의 6 이 가능성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들은 바닥 상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훈투 규칙과 싸움 규칙을 지켜서 각각 배치된 것이 여기 있는 표에 대한 자료이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A 값이 4가 된다면 Y에서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또한 4가 되잖아요. 그 말은 X랑 Y랑 똑같은 원소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A가 6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Y에다가 6을 써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Y는 2주기 18쪽이거나 3주기 1쪽이거나 3주기 2쪽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3주기 13쪽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p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7개, 8개 이런 식으로 전자수가 바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세 가지 중에서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주기 18쪽일 때는 2분의 6이겠죠. 자, 그리고 3주기 1쪽일 때는 3분의 6일 거고요. 그리고 3주기래. 지금 여기서 3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된다면 3분의 6, 또 하나가 추가된다면 4분의 6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Z에서 이 값을 가지면서 동시에 A에서 s 오비탈을 6개 가지는 값을 찾아주면 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6분의 9거나 6분의 18이거나 6분의 10이거나 또는 6분의 9 이렇게 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할 수 있는 건 6분의 9 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Z는 지금 3주기 15족이고요.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여기서 4분의 6 값을 가지는 3주기 2족 원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B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B는 2분의 3이다 얘는 맞고요. 니은 Y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둘 다 3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Z가 X의 2배이다. 자, 그럼 X 같은 경우는 지금 p오비탈의 전자가 6개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은 X는 3개겠죠. 자, 그리고 Z는 2p에 꽉 차 있는 상황에서 3p에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게끔 모두 다 차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은 3의 2배이다. 맞아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15번 보면 표는 2, 3주기 원자 X에서 Z의 Jn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X에서 Z의 원자과 전자수는 각각 3 이하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1이온화 에너지, 뭐 이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볼 때는 먼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을 토대로 원자과 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X는 E3에서 급증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말은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Y 같은 경우는 E4에서 급증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 자, 그리고 Z는 보면 어디서 급증하냐면 마찬가지로 E3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X랑 Z는 같은 족 원소거든요. 그럼 얘네들끼리를 각각 2주기, 3주기로 하나씩 매치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거리가 멀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커지는 더 높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X는 3주기 원소고요. 그 다음 Z는 2주기 원소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Y의 주기 또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예외가 존재했던 케이스가 2족은 13족보다 크고요. 그 다음 15족과 16족 간에 15족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Y 같은 경우는 3주기고 원자과 전자가 3개인데 얘들이 지금 2족보다 더 작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더 작은 Z를 따라서 Y가 2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주기 2족이 2주기 13족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기억, Y는 알루미늄이다. 얘들은 틀리겠죠. 얘는 붕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는 Z는 3주기 원소이다. 얘도 틀리죠. 얘는 2주기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3이 2보다 크다. 맞아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11번. 이제 11번 보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용액 관련된 문제네요. 자, 보면 다음은 이제 A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가에서 보면 A 1몰이 녹아있는 100g의 A 몰 농도 A를 준비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00g이라고 하는 건 곧 100
분의 d ml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게 이렇게 존재를 할 때 dg은 1ml랑 같으니까 이 항목 자체가 d분의 100ml이다 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 보면 가에서의 A xml와 물을 혼합하여서 0.1몰 농도 A 500ml를 만든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나타내 본다면 여기서 지금 0.1몰 농도 A는 곧 50ml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A xml에는 50ml몰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다해서 보면 그 다음 나에서 만든 A 250ml 그럼 A 250ml에는 그 절반만큼인 25ml몰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리고 가에서의 Yml를 혼합을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총 0.2몰 농도 A 500ml를 만들었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0.2 곱하기 500이라고 해서 여기에 100ml몰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의 Yml에는 얼만큼이 존재해야 하냐면 75ml몰이 존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D분의 100ml에는 A가 1몰 들어있었어요. 근데 Yml에는 지금 75ml몰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례식을 세워본다면 D분의 100 대 1000ml몰은 Y 대 75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면서 우리가 Y의 관계식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1000Y는 D분의 100 곱하기 75. 그럼 여기서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Y는 75를 10D로 나눈 거랑 똑같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Y 하나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X도 구해야 하는데, 자, 그럼 X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AXml가 지금 50ml몰만큼의 값을 가진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보면 YXml몰이 50ml몰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D분의 100ml는 지금 여기서의 1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어차피 비례식이 나올 건데 지금 얘네들 항목이 아마도 75를 50으로만 바꾸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50을 지금 10D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10D분의 125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해보면 지금 5로 나눴을 때 2D분의 25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M에 대한 산화환원 반응식을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 각각 M이라고 하는 금속이 산화수가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지금 산소를 아마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아니다. 탄소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쓴다면 플러스 2 빼기 8 더하기 2C만큼이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C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수소는 플러스 1, 여기서는 플러스 N,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M이 7에서 N으로 바뀌고 있죠. 그럼 변한 것만큼은 7 빼기 N.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1만큼 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M 같은 경우는 여기서 2개만큼이 반응을 했고요. 탄소는 원래 바뀔 때 플러스 1만큼 반응을 하고 얘가 지금 2개만큼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2개만큼이 반응하고 이때 A만큼의 반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 빼기 2에는 2A다라는 식을 일단 하나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2에는 2A 플러스 2N은 14다 라고 일단 우리가 메모를 해둘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차피 이 반응에서 얘네들이 MO4-가 이만큼 반응하는 상태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
그리고 원자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자면 먼저 H 원자수 같은 경우는 2A 플러스 B가 왼쪽에서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2D만큼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탄소는 2A가 존재를 할 거고요. 이게 C랑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2A는 C다라는 식이 또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수 같은 경우는 4A 더하기 산소 개수. 자, 지금 산소 개수는 여기서 4A 플러스 8은 2C 그리고 D만큼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2A는 C라는 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잡 자체가 2C랑 똑같겠죠. 자, 그럼 약분이 되면서 우리는 D가 8이다라는 것을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D가 8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8이 적히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MO4가 지금 2몰만큼 반응할 때 H2O가 8몰만큼 반응하거든요. 그럼 1몰 반응할 땐 4만큼 반응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N값이 2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n값이 2가 되는 순간 우리가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2a 플러스 4는 14. 그래서 a는 5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럼 a가 5가 나오면 여기 이제 대입해보면 되죠. 그래서 10 더하기 b는 2 곱하기 8, 16이니까 b가 6이 되면서 5 플러스 6 해서 정답이 1번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14번 한번 보면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 번호는 각각 7에서 13 중 하나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일단 2주기 15족부터 3주기 13조까지를 각각 매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W에서 Z의 홀전자수, 그리고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 그리고 제1이온화 에너지, 네온의 전자배치 갖는 이온의 관질, 뭐 여러 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원소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질소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해보면 홀전자수가 3, 2, 1, 0, 1, 2, 1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건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밖에 없죠. 1이랑 2. 1족과 2족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W는 일단 홀전자수가 1 또는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X에서 보면 지금 얘네들이 홀전자수가 똑같다라고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W는 어쨌든 무조건 3주기 원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A와 B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홀전자수가 1 또는 2라고 매치될 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만큼이 지금 각각 매치가 되는 것이 존재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 잘못 썼는데 이게 1, 0, 1이 되기 때문에 W 자체가 바로 확정이 되겠죠. 지금 얘가 나트륨이 되면서 A 값이 1이다 라고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X 같은 경우는 지금 홀전자수가 1인 걸 하나 찾아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다시 지우고 그러면 지금 Z는 1 플러스 B만큼의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면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Y가 X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X가 13족 원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Y가 2주기 비금속일 때 무조건적으로 X가 이온 반지름이 더 작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두 가지 항목을 같이 비교해야 할 텐데요. 자, 일단 보면 결과적으로 X는 Y보다 제1이온화 에너지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온 반지름은 더 작은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얘들이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17이었다면 얘가 지금 플루오린일 때 홀전자수가 1개이다까지를 만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온 반지름 자체가 Y가 다른 것. 지금 여기서
16족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준다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유효 핵전하를 가지면서 반지름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x랑 y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 더 크다라는 것을 봐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y가 16족 원소가 되면서 2, 그리고 z가 3이 되는 경우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y가 산소, z는 질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z는 17족 원소이다. 틀리죠? 얘가 15족 원소고요. 니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W가 가장 크다. 자, 그렇다면 W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거든요. 그럼 얘들은 1족 원소, 원자과 전자가 2기 때문에 에너지 2에서 급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원자 반지름은 16족이 15족보다 크다. 틀리죠? 15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보면 표는 25도씨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이때 가에서 다는 각각 HCl, H2, NaOH 중 하나이고, 이때 뭐 pH와 pOH 조건에 대해서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pH와 pOH의 관계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건 pH와 pOH의 관계는 그 합이 14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건 가는 pH가 7이고요. 나는 지금 pH가 12분의 2라고 맞춰준다면 pH 2, 그리고 다는 지금 마찬가지로 맞춰준다면 4분의 10 해서 pH가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가 물, 나가 HCl, 다가 NaOH라고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가는 HCl이다. 맞는 설명, 틀린 설명이죠. 기억은 틀리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다에서 OH-의 양분에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은 50이다. 자, 그럼 다에서 보면 OH- 양이 얼마 나올 거냐면 얘들은 pOH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400ml만큼을 곱해준다면 얘들은 지금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4m몰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에서는 우리가 H3O 플러스를 알아야 하니까 pH를 봐줘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pH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00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2라고 하는 2m몰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4분의 2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이 나온다. 맞는 설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가와 다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에서 pH는 10보다 작다. 자, 그럼 가는 장점이 뭐냐면 순수한 물입니다. 그 말은 얘들은 아마도 여기서 OH- 양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혼합용액의 부피 자체가 지금 100 더하기 400에서 500ml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500ml로 바뀐다면 원래 OH- 이만큼 몰수로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400몰 나누기 500만큼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값 같은 경우는 5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그럼 우린 결과적으로 이 값 자체가 지금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OH 자체가 원래 있었던 4보다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pOH가 4보다 커진다는 건 pOH는 pH 빼기, 아니지, 14 빼기 pH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여기에 대입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14 빼기 pH는 4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pH가 10보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아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부터 볼게요. 17번에서는 우리가 한번 심플하게 볼 건데, 일단 양성자수, 중성자수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일단 얘들은 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양성자수는 중성자수가 아닌 전자수랑 똑같다라는 컨셉이잖아요. 자, 근데 X랑 Y의 양성자수가 이만큼 차이 난대요. 그러면 Y가 아마도 중성자수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뭔가 양성자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x라고 쓴다면 y들은 모두 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중성자수는 이제 y끼리 x끼리는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는 얘가 지금 대문자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대문자 B가 되고 이때 얘가 B 플러스 2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B분의 1 대 B 플러스 2분의 1은 5 대 4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분자값이 모두 같죠. 자, 그럼 얘네들은 곧 4분의 1 대 5분의 1이 되고 그럼 이게 지금 2분의 1만큼 똑같이 곱해주면 8분의 1 대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b가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 중성자수는 8, 얘들도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xa y b 플러스 2분의 xa b y 1몰에 들어있는 각각의 전체 중성자수 값이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린 중성자수를 위에서 구했으니까 얘들은 8개, 얘들은 10개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두 개 바꿨었네요. 얘가 10, 얘가 8 되죠. 자, 그럼 10 더하기 a분의 8 더하기 a는 8분의 7이다. 이거 구하면 되는데 그럼 빠르게 구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a는 6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a가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구해보면 우리가 6분의 x는 8분의 x 플러스 2랑 똑같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니까 얘들은 x가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써야 하는 거는 AX의 양성자수는 6개, B 플러스 2Y의 중성자수는 우리가 구했죠. 10개.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면 표는 기체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때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7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린 그렇다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n 플러스 2에는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7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서 얘네들이 만약에 분자량이라고 쳤다면 4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84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4g이라고 쓴 거 자체가 분자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3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구해보면 얘들이 48만큼이 나오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얘들은 지금 얘네들 각각을 분자량 g에 있는 전체 원자수로 나타내서 얘네들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나타내는데 이때 우리는 가의 실제 분자당 원자수를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84대 48은 곧 가의 실제 분자당 구성 원자수인 7, 그리고 나에서의 분자당 원자수랑 이게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약분해보면 4, 7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나는 분자당 원자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n이 4가 되니까 n은 2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m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 값이 2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가에서 보면 x, m, y, 2n이 결과적으로 x, 3, y, 4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9대 1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y가 그냥 1이라고 친다면 얘들은 4대 36이 되어야 하니까 3x만큼이 36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x는 12가 되고요. y는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얘네들의 분자량은 40만큼으로 구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나머지 얘들 분자량이 30일 때 얘들이 Z2, Y2래요. 근데 우리는 Y 하나가 1만큼의 원자량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2Z 플러스 2는 30이다 라고 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2Z가 28이니까 Z는 14. 자,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 곱하기 12분의 14라고 계산해 보시면 답이 1번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자, 그다음 19번 보면 얘들은 이제 중화 반응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지금 H2A가 X 몰농도, NaOH가 Y 몰농도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들이 아마도 모든 음이온들의 합을 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염기성 상태라면 알자이온 더하기 구경꾼 이온. 그리고 산성 상태라면 알자 이온은 없고 구경꾼 이온만 존재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는 가와 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들은 모든 음이온들의 몰농도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부피를 곱하면 모든 음이온들의 몰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곱해본다면 얘들은 120, 얘들은 200이 되겠죠. 자, 그럼 보니까 가와 나의 특성이 가와 나 모두 NaOH가 더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처음 접근은 여기 있는 음이온들은 가와 나가 모두 염기성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지금 30Y가 OH 마이너스 그리고 20X가 H 플러스. 그래서 얘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남은 알자 이온 해서 이게 12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30Y 빼기 20X, 10X겠죠. 자, 그리고 나는 여기서 OH 마이너스 양만 바뀌었는데 그럼 얘들은 결과적으로 40 빼기 10X가 20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들은 보니까 10Y가 더해지면서 80만큼이 더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Y가 일단 8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Y가 8일 경우에는 320 빼기 10X는 200이니까 10x는 120이다 해서 x가 10이다 라고 한번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12몰농도 그리고 8몰농도이다 라고 일단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그럼 가에서는 H 플러스가 12 곱하기 10 곱하기 2 해서 240만큼 있고요. 나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럼 나에서 각각 NaOH에서 OH-는 240 있고 그 다음 320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염기성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모두 다 염기성들이 더 크거나 같은 것을 보아서는 우리가 맞게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에서는 얘네들이 480이 될 거고요. 이때 A2-는 240만큼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얘는 20 더하기 V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모든 음이온들의 값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가 염기성이었다면 V 값이 적어도 480에 해당하는 60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더 크기보다는 아마도 여기서는 산성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럼 산성 환경일 때는 특징이 모든 음이온들이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240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V가 이때 10이 되죠. 자, 그럼 10이 된다면 OH-를 4분의 1만큼인 80만큼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가 산성 상태이다 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이 맞음으로써 라에서는 20만큼을 더해주는 거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H 플러스가 480 그리고 A2-가 240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NaOH를 30 더해주니까 Na 플러스가 240 OH-가 240 있겠죠. 자, 그럼 반응을 하면 H 플러스 240 남아있을 거고요. A2-240, Na 플러스 240 남아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보면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A라고 하는 화학 반응식 계수가 미지수로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전체 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피에 반비례한다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때 얘들은 질량 자체가 보존되는 특성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밀도를 바꿨을 때 부피를 알 수 있는데 부피가 지금 7에서 5로 11에서 9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이만큼 줄어들고 또 이만큼 줄어들고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실험 1과 실험 2는 반응한 A, B 그리고 생성된 C가 두 반응이 모두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 반응은 모두 다 이만큼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똑같이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 전에서 실험 2에서 더 넣어진 EW만큼이 순수한 A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A 질량이 4만큼 지금 더 많아졌어요. 그 말은 일단 EW는 4다. 즉 W는 2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험 반응 전에서 7과 11 차이가 4리터만큼 차이거든요. 근데 A 질량 또한 4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A 1g이 1리터만큼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식을 써보면 AA 플러스 B는 EC로 갈 때 실험 1에서 반응 후에 전체 기체 부피가 5인데 A 질량이 1g이니까 1리터만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반응 후에 부피가 5리터가 되려면 이 C에서 C가 4리터만큼 있으면 되네요. 자, 그럼 반응식을 써보면 빼기 4리터, 빼기 2리터, 빼기 2A. 그러면 B가 2리터만큼 존재를 하는 거고 A가 2A만큼이 존재를 했었던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지금 A가 여기서 잠시만요. 얘가 4리터, 2리터 하고 얘가 2A가 아니고 2A 플러스 1만큼 존재를 하죠. 자, 그럼 우리는 처음에 반응 전에서 부피가 7리터만큼 있었거든요. 그럼 2A 플러스 3이 7이니까 2A는 4여서 A가 2가 된다라고 식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가 일단 2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여기 식에서 그대로 볼 때 결과적으로 지금 3W가 W가 2니까 6이다라는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색깔로 써보면 지금 얘가 5리터, 2리터, 4리터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 기체 질량이 6g이거든요. 그럼 얘가 5g, 그럼 얘가 1g만큼을 차지하고 얘가 1g일 때 얘는 5g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즉, B2리터가 1g이니까 B1리터는 이라고 하기 전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B2리터가 1g이고 C 4리터가 5g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C 분자량분의 B 분자량만 궁금하니까 B 4리터는 2g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의 분자량 B는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5분의 4가 되어서 정답이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일이 있었어가지고 끊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들으시면서 정리해주시고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